안녕하세요. 딥시코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신입 개발자분들이 첫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요즘 경기 상황도 그렇고 취업 시장도 안 좋아서 그냥 단순히 신입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적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부르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잘못된 첫 선택이 개발적으로 기술적으로 실력을 쌓기는커녕 이 시간만 낭비하고 이 개발자에 대한 호기심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시면 그래도 개발자로 첫 스타트를 끊으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기준은 개발 프로세스가 확립된 곳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면접에 들어가셔서 나중에 그 면접관이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연봉이랑 뭐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회사 지원하신 회사의 개발팀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자기 맡은 역할을 뭔가 리딩해줄 팀장, 사수 아니면 선배 개발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지라랑 컴플런서 같은 협업 툴을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 만약에 애자일한 방식을 사용을 하면 그 스프린트는 몇 주 단위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인력을 나눠서 일을 분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1인 개발을 하실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팀으로 협업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개발이란 게 단순히 코딩 지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기획자랑 다른 개발자, 디자이너랑 의사소통하고 일의 순서도 익히고, 어쨌든 이런 분들과 협업이 가능한, 재사용하고 확장 가능한 깨끗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개발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 배우실 때부터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곳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중에 이렇게 개발 프로세스가 확립된 곳을 찾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스프린트가 몇 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애자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대중적인 지라나 컴플런서 같은 툴을 이용해서 그 태스크별로 쳐 나가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회사의 대표 마인드가 IT, 즉 기술 친화적인지 확인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친구들도 이 대표가 IT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 압박 주고 그 비용적으로 그냥 아껴야 된다고 생각만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옆에서. 그래서 이 기준은 저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같이 작은 기업에서 대표라는 존재가 거의 뭐 옛날 시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보통 IT 스타트업에 도전한 대표들이 뭐 개발자 출신들도 당연히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저처럼 단순히 항해사를 하다가 갑자기 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냥 IT 쪽 스타트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창업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개발을 잘 모르시잖아요. 직접 개발을 해 보신 적도 없고 개발을 옆에서 그 주의 깊게 본 적도 많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최대한 단가가 좀 싼 인력을 구하고자 신입분들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코딩 테스트 그런 것도 없이 뭔가 본인이 말을 하는 것을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채용이 되고 나서가 문제인데, 이 대표가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발 일정이나 뭐 기능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언제까지 해라." 그냥 압박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압박을 주면 그 기간 안에는 끝내야 되니까 그 개발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말에까지 야근하면서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길어질수록 뭔가 개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개발자가 꼭 아니더라도 그 IT 업계 대표로 들어오기 전이나 후에 기술적인 트렌드, 아니면 만들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인 난이도, 아니면 시장성,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그 말을 자주 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쉽진 않겠지만, 대표가 그냥 단순히 마케팅이나 이런 영업 세일즈 쪽에 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개발자 분들이랑도 뭔가 자주 소통을 하면서 개발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뭔가 어떤 기능을 만들 때 어느 정도가 좀 합리적인 기간인지, 그런 거를 자주 소통하는지, 그걸 보시면 이 회사 대표 마인드가 기술 친화적인지 아닌지 좀 알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로는 적어도 1년 이상 다닐 수 있는 회사로 가랍니다. 여기서 1년이지만 뭐 1에서 2년이 되면 더 좋겠죠. 신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개발에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면 뭐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몇 개월 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또 몇 개월 있다가 이직을 하고, 그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직을 하면서 연봉도 올릴 수 있고 본인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입으로서는 첫 회사에 들어와서 저는 IT 개발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실무적으로 해보지도 않았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나 그 어떤 익숙함이 최소 1년은 있어야 된다고 조금 감은 잡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회사에서만큼은 최소 1년, 좀 괜찮으면 2년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구직을 하시고, 그 본인이 적어도 1년 이상은 내가 다닐 수 있는 회사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회사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 회사의 자금력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회사의 사업성은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월급이 밀리지 않고 연봉 동결될 가능성은 없는지. 연봉 동결 이 가능성은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연봉 동결되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엄청 많아요. 뭐 1년은 기본이고 2년이나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입 때만큼 뭔가 본인이, 저도 그랬고, 뭔가 폭발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든 시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 신입 연차 이후로는. 그래서 신입 때 어떠한 좋은 사수를 만나고 또는 그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어떻게 어떤 개발 문화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멋진, 그리고 실력적으로 아주 괜찮은 신입, 아니면 나중에 또 경력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입 때 첫 회사로 선택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준을 잘 체크하셔서 첫 회사에 입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응원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뭔가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